시공 중인 양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물이 하천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는 기획보도. 청년이 아닌 기업이 직접 쓰는 기업 소개서인 기소서, 스마트 팩토리로 청년 인재를 기다리는 5번째 기업을 만나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의대 전체 모집 인원의 7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전남대가 78.8%로 가장 높았고 경상국립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양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색의 물이 나와 하천으로 흘러갔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맑은 날씨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주민들은 1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산의 한 아파트 시공 현장. 이곳과 연결된 소하천이 붉게 변했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침전물이 쌓여 있습니다. 살짝 휘젓기만 해도 금세 뿌옇게 변하고 하천 곳곳에는 누런 거품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천이 흘러 합류하는 다른 하천은 다릅니다. 바닥까지 보일 만큼 맑은 물이 흐르는 또 다른 하천. 한쪽 면은 그 현장에서 노는 물로 인해서 오염이 돼가 있고 옆에는 자연수 그대로입니다. 옛날부터 이 흐르는 물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다슬기도 뭐 지금 서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벌어졌습니다. 두 하천의 합류 지점부터 물 흐름에 따라 붉거나 맑은 물길로 다니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환경단체는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산시와 논의에 처리해달라고 시공사 측에 요청했지만 시공사가 LG 헬로비전의 취재 전날 다급하게 침전물을 처리했다면서 붉은 물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하천을 내려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하천 하부 지역입니다. 침전물이 쌓이면서 물은 더 혼탁해졌고 심지어는 하얗게 거품까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터프하기 공사가 시작되며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수질 검사에 문제가 없어 시정 조치에 그쳤습니다. 시공사 측은 철성분이 많은 지역 토양 특성상 붉은색을 띤 물이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환경보존법상 단순한 흙탕물이라도 부유물질은 공사 현장에서 하천으로 절대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7월 준공을 앞둔 아파트는 인근에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역에선 준공 전에 명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해서 원인 대책에 대해서 이제 강구하라고 이제 부탁을 드려놓고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보다 수질이 더 악화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붉은 물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올해도 하천과 함께 흘러가 버리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고 이 청년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이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써보는 창원산단 기소서, 그 5번째 기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올해 4년차 문가빈 대리는 대학에서 지능형 공장,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교육을 듣다 지금의 기업을 알게 됐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혁신, 무엇보다 설렜습니다. 게다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수평적인 분위기도 만족합니다. 저는 제조업을 선택할 때는 약간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지만 실제 면접 보러 왔을 때 젊은 직원들도 많았고 분위기도 되게 수평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부담은 없이 왔던 것 같아요. 지난 1992년 입사해 어느덧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정권수 이사. 한 곳에 오래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건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더 클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해외에 가면은 우리 제품이 어느 차에 들어간다는 게 나오니까 출장을 가면은 지나가는 차를 좀 보게 되면은 야, 저기 우리 제품이 들어간다. 요즘에는 일상화 많이 됐지만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참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지난 1986년 창원 국가산단에 자리 잡은 이 기업. 30년 넘게 핸들과 같은 자동차 조향장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에서는 이미 스마트 팩토리 선두주자로 손꼽힙니다. 지난 2021년에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방향타인 K스마트 등대 공장에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물론 공장 곳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생산 공정을 관리합니다. 지능형 제조 환경으로 탈바꿈하며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함께 커나갈 청년 인재를 기다립니다. 우화된 회사들이 앞으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변화나 이런 의지들은 오히려 서울에 못지않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갖고 있는 그런 이 경험을 더 쌓으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자리로 그게 뭐 지방이 됐던 서울이 됐던 나가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발판들은 이 지역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서울로 가고 수도권 가기 좋다 하지만은 거기보다는 지방에 있으면은 조금 뭐 문화에도 자기봐도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쉽게 생활할 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지방 쪽에 있으면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클 수 있으니까 서울보다는 낫지 않을까 크게 보면은.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의대 전체 모집 인원의 7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30일 최종 발표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전체 모집 인원 가운데 72.5%인 103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습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은 지난 대입 전형보다 2배 가까운 1,913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채웁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전남대가 78.8%로 가장 높았고 경상국립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 지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부모연대는 30일 오전 경남도 교육청 앞 도로에서 오체 투지 결의대회를 열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며 온몸을 땅에 붙여 절을 하는 오체 투지 행진도 이어집니다. 의령군이 1차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차 추경안도 삭감 위기에 놓이면서 의령군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령군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추경에서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임시회 소집조차 없었다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김규찬 군의회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적 검토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의회는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을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의령군 의회는 의령군이 직원들을 빼갔고 교육을 간 직원도 있어 업무를 볼 사람이 없어 상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주민들이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과 소음 피해를 비롯해 주민들의 농사와 주변 관광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레미콘 업체가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지난 2015년 영화배우 원빈 이나영 씨가 결혼식을 올렸던 소박한 청보리밭은 어떨까요? 구불구불 비좁은 국도를 따라가야 하지만 찾는 재미는 물론 소박한 청보리밭을 선물하는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빛 바다가 넘실댑니다. 파란 하늘에 기암절벽이 둘러싼 청보리밭. 이곳은 지난 2015년 배우 원빈과 이나영 씨의 결혼식이 열렸던 곳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인 삼시세끼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정선 덕우리 마을의 청보리밭은 지금이 절정입니다. 앞으로는 맑고 깨끗한 계곡이 흐르고 뒤에는 절벽산이 있는 이곳 덕우리 마을에는 5월과 6월 사이 매년 이렇게 청보리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민고향 정선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숨겨진 관광지 중 한 곳인 덕우리 청보리밭.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진 않지만 일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청보리밭의 절경에 빠져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지금 햇살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오늘 날씨랑 바람이랑 자연이랑 하늘이랑 구름이랑 너무 한상이네요. 네. 청보리밭 처음 보러 왔는데 되게 지금 날씨랑 색깔이랑 어울려서 이뻐요. 되게 이뻐요. 바람 부니까 더 살랑살랑한 게 이쁜 것 같아요. 깎아지는 듯한 절벽산과 하늘은 그야말로 작품입니다. 또 청보리밭 끝자락에는 천천히 굽이치는 강물도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여유 있게 헤엄치는 모습은 덤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청보리밭길에 야자 매트를 깔고 곳곳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보리밭에서 예비부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남긴 참여자에게 즉석 카메라와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작지만 행복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정선 덕우리 청보리밭은 조용하게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경남 지역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30일 오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지민의 아버지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기탁식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지난달 지민의 아버지는 경남도 교육청 비서실에 직접 전화해 1억 원의 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민의 고향은 부산광역시로 경남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지민은 2019년 부산, 2020년 전남, 지난해 충북 등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 원씩을 기부해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기부금을 경남 미래교육재단 아이조아 통장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이조아 통장 사업은 경남 미래교육재단에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선정해 매달 6만 원씩 3년간 적립해 지원하는 장학 사업입니다. 제27회 부산 세계자원봉사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30일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제27회 부산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날 출범한 조직위는 행사 기본계획 수립부터 프로그램 개발, 주요 연사 선정, 홍보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행사에는 80여 개국 1,400여 명의 자원봉사 전문가가 참여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4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이 30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기업과 개인, 단체 등 50명이 경남도지사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2024 나눔 캠페인 최우수 시군에 사천과 고성이, 우수 시군에는 창원과 밀양, 합천, 하동이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